네, 안녕하세요. 한국선급의 이상익입니다. 제 주제는 원자력 취진 선박의 도전 과제와 대응 전략인데요. 오늘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부는데 여기 이렇게 자리를 꽉 메워주시고 아까 서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보여주시는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원자로만큼 뜨거우신 것 같은데요. 제가 더할 것은 이런 뜨거움에 저도 뜨거움을 더하면 좋겠지만 마음은 뜨겁지만 그럼 정말 잘 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좀 더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가 뭔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뭔지 좀 더 짚어보는 그런 프리젠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경 소개해 드리고요. 원자력 해양 적용을 위한 도전 과제, 그리고 원자력 추진 선박 실현하려면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한국선급이 가져오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활동들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과 소개입니다. IMO 2050 넷제로 이걸 여기서 깊이 있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와 주신 그 전 지구적인 환경 위기가 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고요. 그럼 이런 넷제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IMO MSC에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식별을 했는데요. 대체 연료와 신기술에 대해서 식별을 했는데 수십 가지가 있죠. 수십 가지가 있고 원자력 추진은 이 중에서 파워 컨버전 시스템의 하위에 들어있는 신기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 중에서 이 대체 연료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들 계신데요. 잠시 현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선박류가 디젤이고 LNG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벙커링 인프라 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의 대체 연료 있습니다. 장점들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각각이 가지는 단점들도 있겠고요. 에너지 밀도라든가 독성이라든가 초극저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상용화를 가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무탄소 연료가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충분하게 사용할 만한 그린 연료가 이 충분한 생산과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공급망을 구축할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것이 좀 더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신기술인데요. 신기술은 여러 가지 신기술 많이 소개되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상 탄소 포집, 배출 저감을 위해서 나온 거고, 풍력 보조 추진, 효율 향상을 위해서 사용되겠죠. 공기 윤활 효율 향상, 폐열 해수는 에너지 재활용 등에 활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전지나 배터리, ESS 등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들은 이제 연안 운용이나 보조적인 적용, 그래서 단거리 적용 등에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신기술들은 단독의 무탄소 수단이 아닌 어떤 저감이나 효율화의 옵션이 되겠고, 이게 대체 연료하고 같이 병행이 되더라도 그 경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술도 굉장히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원자력이 신기술 중에 하나인데, 왼쪽을 먼저 봐주시면 IMO에서 이러한 신기술들이나 대체 연료에 대해서 효율이 얼마나 되나 정리를 한 그림인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무탄소 연료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연료나 신기술들이 몇 퍼센트, 수십 퍼센트 정도의 효율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대양 항해의 요구사항이란 것은
장주기 항해와 고출력 추진이 필요하고 화물 적재 능력도 손실 최소화하면서 벙커링 인프라 의존도 축소하고 공급망 변동성도 대응할 수 있고 기상이나 항로 변화에도 안정적인 출력과 운항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원자력 추진 선박은 운항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고에너지 밀도 전원이겠고요. 장거리 대양 항해에 적합한 장주기 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잦은 연료 보급 없이 공급망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고 대형 고출력 선형에 적용 가능한 잠재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많은 분들이 원자력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요. 원자력을 해운 탈탄소를 위한 옵션으로 사용하려면 해양에서 원자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선박의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원자력 시스템을 선박에 탑재해서 선박의 동력원으로 활용하겠죠. 선박 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 공급, 그 해양 플랜트나 바지선에 원자력 시스템을 탑재해서 근해나 원양에서 생산한 전력 에너지를 육상으로 공급하는 전력 공급 방법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어떤 그린 연료가 많이 필요하고 그 생산에 어떤 그 공급망 확보 등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자력을 친환경 연료를 생산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해서 그린 수소나 그린 암모니아 등의 친환경 연료를 생산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걸 보니 그 원자력이라는 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고 꼭 노력해야 될 방향인데 그러려면 그게 잘 되게 하려면 어떤 그 넘어야 될 과제가 뭐가 있을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굉장히 많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은 6가지 카테고리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원자로를 선박이나 해양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원자로를 먼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전 문제, 그 방사선 방호나 차폐 여러 가지 사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안전의 문제. 세 번째는 이러한 개발을 했을 때 그게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규제나 인허가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런 게 갖춰졌다 하더라도 상선에 사용하려면 경제성이 가장 중요하죠. 경제성을 가지고서 가져가야 될 거고 이거는 대체 연료의 경제성을 넘어서는 경제성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핵연료 주기 그리고 유지 보수나 그리고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운영할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런 게 다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6가지 정도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제가 표현하느라고 이 계단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하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사실 식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영양소가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리 다른 영양소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키울 수 없는 것처럼 리비그가 얘기한 최소량 제한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돼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술을 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굉장히 많은 SMR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로 개발 현황, SMR에 한정된 개발 현황인데요. IAEA에 따르면 지금 한 SMR이 80개 정도가 개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자로들의 노형별 특성 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형에 대해서 많이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칼럼에서 제일 왼쪽 열이
노형입니다. 그래서 가압 경수로 뭐 MSR, SFR, LFR, HTGR 등의 다양한 노형들이 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열은 운전 온도입니다. 보시면 이제 수백 도에서 거의 1000도 가까운 열을 가지고 있겠고요. 이거는 이제 사용하시려는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저런 운전 온도를 보고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운전 압력은 기존의 가압 경수로 PW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죠. 앞에서도 설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온가스로는 한 90기압까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고압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되겠고, 나머지는 저압 운전이 되기 때문에 그 고압에 대한 운전 위험은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박이 사용하려면 SMR로 스몰 모듈러 리액터로 만들 수 있어야 될 텐데 PWR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적용성은 높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나머지들은 지금 개발 중인데 개발 속도가 조금 빠른 것도 있고 조금 느린 면도 원자로도 있습니다만 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재장전 주기입니다. 앞에서도 이제 연료를 재장전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가압 경수로는 2년에서 길어도 한 8년 정도의 그 개발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재장전 주기의 개발 현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온가스로는 너무 짧죠. 너무 짧기 때문에 선박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선박의 수명 주기를 생각한다면 이런 20년이 넘게 장전 주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원자로를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 가지 고압 운전이라든가 재료 부식 문제 등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되겠고요. 앞서 뭐 발표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도 그 PWR과 MSR 정도의 어떤 원자로가 가능성을 보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박에서 해양에서 사용하려면 육상에서만 사용을 하던 원자로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 요소를 마주하게 되겠죠. 선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충돌, 뭐 선박이 겪어야 되는 극한 환경, 그 다음에 침몰이나 전복, 그 다음에 화재 폭발, 뭐 그라운딩, 그리고 선체가 변형이 일어날 때 그런 문제들, 안전성의 스테빌리티 페일러가 왔을 때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육상에서만 개발된 그 원자로가 사용되던 원자로가 해양에 들어오려면 생각해야 될 위험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선박 해양의 환경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 비인가 접근이라든가 사보타주, 그리고 사이버 공격, 뭐 테러나 전쟁, 그리고 하이제킹 등에 대해서도 선박이라는 것은 따로 독립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규제 체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IMO의 어떤 회사 분야를 따진다면 IMO에서 통합된 국제 규정이 있고 그걸 각 국마다 따르기 때문에 동일한 규정이 국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기국을 가지고 있는 배가 미국을 간다. 그러면 미국의 항만국 통제를 받으면 되겠죠. 이게 가능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IMO의 국제 규정이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원자로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그 개발 국가의 국경을 넘어서 뭐 승인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뭐 원안이라든가 미국의 NRC가 과연 IAEA의 그 통합된 규정을 가지고 적용을 받을 것인가, 이런 문제는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회사 분야에서는 기국 항만국 국가 정부와 IMO의 국제 규제가 강력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원자력 분야 같은 경우는 IAEA와 개별 국가 정부가 있습니다만 국제 규제를 적용하는 강제력이 회사 분야만큼 강하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자유로운 항해와 항만이 출입이 가능한 국제 규제가 필요하고 통일되고 일관된 국제 규정을 규제 체계를 개발하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IMO 같은 경우를 보면 원자력 선박 규제 체계가 앞에 그 발표에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솔라스 8장과 레졸루션 A491 원자력 상선 안전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그 1974년, 1981년에 제정이 되어서 문제점이 있고요. 이 문제점들은 오른쪽을 보시면 지난 수십 년간 기술 발전 수준을 반영하는 게 좀 어렵고 적용 범위가 가압 경수로 PWR 기술 중심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기술 중립성, 그러니까 새로운 원자로들이 나오면 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부족해서 차세대 원자로의 기술 적용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그리고 IAEA 등에서 나온 여러 국제 규정, 방사선 픽복 기준 등의 어떤 최신 규정과 정합성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내용이 되겠고요. 그 규제 체계를 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제 체계와 맞물려서 선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기에 원자력 분야의 이해관계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선박이라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선주, 화주, 용선주, 관리선사, 조선소, 선급, 그리고 보험사, 여기에 또 원자력 분야의 이해관계가 또 들어올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기관 그리고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얽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원자력 선박이 이용되게 되면 누가 얼마만큼의 책임과 권한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책임과 권한의 배분을 해야 되는 문제가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SMR을 선박에 적용하게 되면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장단점을 한번 보면 첫 번째로는 환경 규제를 준수할 수 있고, 그리고 연료 재장전 주기가 길기 때문에 벙커링을 하는데 어떤 소비할 필요가 없겠고요. 선속을 높게 유지하고 대형 선박을 활용하고 재화 중량을 증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짧게 보더라도 원자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높겠고요. 원자로를 운영하려면 운영할 전문 인력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처음 만들 때는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지만 핵 폐기물이나 원자로를 해체하는 문제까지 처음에 같이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미지화 해보면 기존의 기존 선박유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나 GHG 문제 등을 생각하면 되었다면, 이제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면 원자력 연료의 문제도 있겠고요. 디커미셔닝, 나중에 해체라든가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문제도 미리 경제성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로 선박 운영하려면 앞에서도 사실 전문 인력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안전이라든가 원자로를 운영해야 되는 전문 인력,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취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실제 여러 가지 주변 기기들을 다루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전문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기술적 어려움도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장기적인 관리 관점이 필요하겠습니다. 탄소 제로의 이면에 장기 방사성 폐기물의 부담이 있겠는데요. 운전 중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겠습니다만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장기 격리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후변화 문제하고는 별개로 장기적인 환경 부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겠습니다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과 이 폐기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인데요. 사실 바다라는 공간이
배만 다니고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바다라는 공간은 어업, 양식업, 해운 물류 그리고 복합 레저 공간의 어떤 그 전 지구인의 공동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원자력 선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반발을 가져올지 이런 부분도 잘 이해를 시켜야 되겠고요. 원자력에 대한 어떤 낮은 대중 수용도가 있겠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나 항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자국이나 타국 항해하거나 항만에 입출항하는데 제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간추려서 도전 과제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도전 과제들을 말씀드린 거는 이제 정리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어떤 강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상위적인 전략의 방향성들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원자력 선박 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어려운 거 아니냐, 못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앞선 발표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이미 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운영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도 군사용으로는 잠수함이나 모함 등에서 장기 운용 경험을 축적한 바 있고 러시아에서는 원자력 세빙선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V식 원전도 아카데믹 로모노소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빙선이 한 8척 정도 현재로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길을 가려면 기술 개발하고 실증해야 될 텐데 원자력 선박 상용화를 위해서 단계별 어떤 상위적인 로드맵을 말씀드리면 기술 개발하고 육상 실증 거쳐서 해양 실증 그리고 상용화 단계로 가야 될 텐데요. 기술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과 설계를 확보하고 육상 실증을 통해서 지상 통합 시험 그리고 안전 검증을 거쳐 가지고 해양에서 실증을 하면서 실선 운항 환경에서의 검증을 하고 운영 체계 구축 등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상용화 과정을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단계적인 어떤 실증을 통해서 기술 성숙도를 향상하고 운항 안전성이나 신뢰성을 높이고 인허가 리스크를 순차적으로 낮춰가는 또 이런 로드맵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원자로를 설계하거나 아니면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으로 표현했습니다만 이거 가지고서도 얼마나 오래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내용입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선박의 운동 환경에 대한 내성 그리고 중력 의존성, 구조적 안전성 등을 해결한 해양 적용성을 가져가야 할 것 같고요. 연료 특성은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해야 할지, 수소가 발생 가능한지 이러한 연료의 물리 화학적 특성 그리고 선박의 운항 기간을 볼 때 재장전을 최소화하고 수명 주기 동안 무재장전을 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죠. 그리고 원자로를 만들었는데 선박의 구조하고 배치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설치가 적합한지 설치 제약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 수리, 검사가 용이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나 검사의 어떤 용이성과 접근성을 고려해야 되겠고요. 선박이란 건 이제 수명이 있으니까 해체할 때 원자로 해체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실현이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체 용이성을 검토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하거나 선내 또는 자체 처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리 개념을 가지고서 해양 원자로를 설계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료 주기에 따라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SMR 설계가 개발 중인데 적용 목적에 따라서 설계 철학과 기술적 특성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유형이나 재장전 주기를 고려해서 기존의 가압 경수형 원자로 PWR은 일반적으로 수년 주기의 어떤 재장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원자로 개념, 지금 여러 번 설명을 들으신 마리나라든가 뭐 MSR 등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재장전 없이 연속 운전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있고요. 설계 수명 동안 해결료 교체 없이 운전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 목적에 따라서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원자력을 해양에 적용할 때 운용 목적에 따라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유형을 선택하고 거기 맞는 연료와 재장전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FNPP 같은 경우는 그 선내에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용 후 해결료를 일정 기간 선내에 임시 저장하고 그 전용 방사성 폐기물 운반선을 이용해서 처리 시설로 이송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추진 선박이라면 수명 기간 동안 재장전 없이 운전 가능한 원자로를 채택하거나 재장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해서 선박의 퇴역 시점에 맞춰서 원자로 해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핵연료 관리인데요. 시작할 때부터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의 영향은 글로벌 워밍 포텐셜은 아니지만 함께 평가가 되어야 되겠고요.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은 없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은 그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에 포함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육상에서 사용 후 핵연료는 습식 저장, 그 건식 저장, 뭐 심층, 지층 처분 등의 어떤 그 단계를 거치는데요.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이 육상에서는 이러한 발전소에서부터 처분 시설까지 여러 가지 중간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 처분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해양에서도 사용하려면 이거를 처음부터 고려하고 이런 인프라를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위험성들을 말씀드렸는데 해양 원자력에 대해서 안전성 평가를 하려면 선박에서 기인한 여러 가지 사고들, 선박만의 그 환경 조건, 그리고 그 영향이나 결과는 선내 인원과 승조원 뿐만 아니라 항만 주변 거주 인구라든가 아니면 해양 전체에 오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향과 결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해양이라든가 해양 플랜트 선박이라든가의 안전성 평가 등이 분산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어떤 그 위험이라든가 해양의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해양에 미칠 영향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종합 안전성 평가 절차를 개발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원자력을 해양에 적용하려면 선박에 적용하기 위한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 고려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설계와 건조 단계에서는 그 인허가와 규제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해양 원자로 기술 적합성을 확인하고 차폐 등을 고려한 원자로 선박의 그 통합 설계, 그리고 선박 원자로 간의 안전성 확보 설계, 그리고 품질 관리 등등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운항을 하시는 단계라면 안전 관리와 사고 대응, 그리고 핵폐기물 관리를 고려한 운용 등에 대해서 고려하시고 전문 인력을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유지 보수나 검사, 그리고 항만이나 운영 인프라를 함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선까지 지금 이제 현재 선박들은 폐선 단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선박 설계를 하고 있는데 원자력 선박은 미리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폐선 단계에서는 사용 후 해결료나 물질 관리, 그리고 폐기물이나 해체, 반출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 미리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원자로를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재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계획들도 미리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전 과제와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 선급이 하고 있는 활동들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솔라스 8장 IMO의 규정이 그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여러 번 나왔는데요. 지금 IMO의 SDC 그 선박 설계와 건조 전문위원회에서 2030년 개정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행 규정의 한계를 검토하고 개선 필요 사항을 도출하는 거,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그걸 반영하기 위한 개정을 지원하고 있고, 한국성급도 여기에 참여하면서 개정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약스인데요. 국제선급협회에서 원자력 프로젝트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양 원자력 설비에 대해서 선급 인정이 필요하니까 그 체계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SMR 관련한 안전 원칙이나 기술 요건을 개발하는 데 지원하고 있고, IMO와 IAEA 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규제 공백을 검토하고 연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프로젝트 팀 PT에는 한국선급 KR하고 로이드, BV, 리나 이 4개 선급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저희 KR이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도 해주시고 했는데, 네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모는 줄베른의 소설 해저 이말리에 나오는 선장의 이름인데, 뉴클리어 에너지 마리타임 오거니제이션의 약자로도 또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네모는 회사 분야에서 원자력 적용하고 운영하고 해체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국제 표준과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걸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기구입니다. 여기에 한국성급은 그 네모 회원 활동을 하면서 회사 원자력 기술에 대한 국제 규제 체계 수립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선급이라든가 원자력 전문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조선소, 그다음에 보험업계, 다양한 업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제적인 활동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해양용 그 SMR 규제 및 인허가 제도 공동 작업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동영 단장님께서 KR에서 이런 일을 하느라고 많이 노력해 주었다고 말씀을 또 해주셔서 소개가 좀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해양용 SMR을 활용하기 위한 인허가나 규제 체계 개발하려고 같이 이제 이런 지원도 하고 있고,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KR이 주관을 해서 출범을 했고요. 현재로서는 몇 년 둘이서 하다가 현재는 이제 그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그리고 원자력 통제기술원 등의 원자력 전문 기관과 조선소, 그다음에 선사 등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한국성급 활동이라든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적인 탈탄소 규제 강화와 안전성이 향상된 차세대 SMR 기술의 등장으로 해양 분야에서의 원자력 적용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박 해양 적용을 위해서는 해양 환경에 특화된 설계 기술, 경제성 검증, 규제 체계 정립, 안전성 확보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대 등 다양한 과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한국 선급은 이러한 기술적, 제도적 장벽을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규제 대응, 기술 기준 정립, 안전성 평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고 원자력이 해양에서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